제가 맡은 주제는 김정은 시기의 북한 어린이 육아 환경 현황 및 지원 방안입니다. 앞서 박창현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발제 중심이었다면, 저는 오늘날 지금 이 시기 북한 어린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중심으로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연구는요, 제가 2019년에 지금 오늘 토론으로 오신 조성은 박사님이 과책으로 수행한 연구에 북한 영유아 지원 제도와 실태 부분을 집필한 부분을 발췌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연구 목적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그 현재 아이들의 육아 현황을 현주소를 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교류 협력 지원 방안을 한번 좀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북한 연구는 참 연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지금 오늘 발표한 것에 주로 이제 활용한 그 자료가 두 번째 유니세프 자료인데, 이 자료의 어떤 신뢰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퀘스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자료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ICS가 네 번째 발간된 겁니다. 이게 횟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경과하면서 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 유용한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 영유아 부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완 자료로 탈북민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북한은 1976년에 여기 1976년생 별로 없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76년에 어린이 보육교육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앞서 있었다. 근데 이제 김정은 시기에 이 법이 뭐가 바뀌었나라고 살펴봤는데, 그 빨간색 16조를 보시면 개정 전에는 타가수 유치원 어린이집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는 것이 김정은 집권 이후 13년에 그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어떤 그 책임을 법조항에서 없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44조는 그 교직원이죠. 우리말로는 교직원의 그 어떤 건강해야지만 이런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이제 국제사회에 발맞춰 아동 권리 보장법과 이어서 나오는 여성 권리 보장법을 2010년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두 법을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요. 개정 그걸 보면은 앞서 박찬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변한 건 없고요. 11년제에서 김정은 시기 와가지고 소학년 1년을 늘려서 12년제 의무교육으로 수정했다는 문구가 추정되었고, 그다음에 여성권리 보장에서는 산후 휴가 날짜를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전 산후 기간에는 여성에게 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약간 좀 매끄럽지가 못하네요. 네, 이게 제가 자꾸만 앞으로 가고 있죠. 네, 그러면 유니세프 자료에 그 영유아 부분 중심으로 주제별로 간략하게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를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같이 그거를 여기 계신 분이 공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었는데 북한에서의 모유 수요, 특히 이제
태어나서 처음 수유하는 초유수의 그 비율을 보시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면담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지역, 행정구역, 가구소득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발육 상태를 보면은 여기 경미 빨간색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만성 영양 부족이라고 명칭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19.1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키가 작고 말랐다는 건데 이 수치는 이전의 고난한 행군 시기보다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고요. 동남아의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는 높은, 그러니까 개선된 수치인 것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체 발달을 보면은 도시 아이들이 그 다음에 농어촌 아이들보다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살이 있는 고도 비만은 도시 아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평양을 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양은 굉장히 다른 북한에 비해서 약간 좀 뭐랄까요? 완전히 좀 또 다른 나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지역하고는 확연하게 그 발육 상태나 교육 상태나 모든 면에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세프 조사원이 영유아 발달 도구를 갖고 직접 조사한 측정값입니다. 북한의 아이들의 그 영역별 도구를 갖고 했는데 신체는 정상 범주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해석을 면담 사례나 다른 이전 사례에서도 북한의 아이들은 30분 정도 걸리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걷는다고 합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신체 발달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했고요. 보시면 언어가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 발달이. 그래서 이 부분은 취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점수를 보시면 도시, 평양 상위 40% 고소득 가구가 발달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방접종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상 의료가 그래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아 배설물 해가지고 이제 기족이나 어떤 그 배설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1, 2, 3번 잘 보이시진 않는지 모르겠지만 1, 2, 3번이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인데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74.2%라면 평양은 거의 97.0%였고요. 비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비율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도시 평양 고소득 가구에서 위생적인 방법으로 영아 배설물을 처리하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배설물을 여기 보시면 쓰레기장에 그냥 버린다, 땅에 묻는다, 그냥 방치한다라는 그런 응답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금 21세기 남한 사회에서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방법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어떻게 먹냐 했을 때 무처리, 아무 처리하지 않고 우물물을 먹는다가 83.2%입니다. 그 다음에 1, 2, 3, 4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1, 2, 3, 4의 방법이 적절한 물 처리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먹는 비율은 16.5%에 그친다. 그래서 물의 그 어떤 위생 상태가 좀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있겠죠. 도시보다는 농촌, 그 다음에 고소득 가구보다는 저소득 가구에서 무처리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적절한 물처리는 도시, 고소득 가구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자, 북한에서 컴퓨터나 그 인터넷 보급이 어떤가 보시면은 라디오, TV는 거의 뭐 집에 보급되어 있는 것 같은데 휴대전화 69%, 컴퓨터 전체입니다. 18.7%, 인터넷 1.4%. 인터넷의 보급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우리하고는 어떤 그 인터넷 문화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촌과 빨간색 표시인데요. 농촌과 그다음에 고소득 가구의 그 현저한 차이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비율을 5.2% 해가지고 전체보다 5배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동화책 장난감 보시면 동화책을 집에 10권 이상 갖고 있는 그 비율을 보면 농촌이 가장 낮고요. 평양이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고소득 가구 높고요. 그다음에 구매력이 있어서 장난감을 사는 비율 역시 농촌, 평양, 고소득 가구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담 4개 사례가 사례수가 적다고는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각각의 차이가 있었는데 사례 3과 사례 4는 북한에서 굉장히 여유롭게 살다가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례 1, 2와 사례 3, 4의 차이, 그 면담을 통해서도 지금 유니세프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그 북한의 그 현황을 보면은 신체 체벌을 약 43.2%가 한다라고 했고요. 필요하다는 응답도 20.8%가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했는데 면담을 보면은 내가 내 자식 때리는데 상관없다. 그다음에 잘못하면 깜깜할 때까지 밖에 세워놓고 엄격하게 키운다 해서 약간 이거는 실제가 좀 더 체벌의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그 조사보다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농촌 그다음에 중간 및 저소득층 그다음에 지역을 보시면은 신체 체벌이 필요하다 때 중간에 양강도와 평양의 그 막대기 차이를 보시면 평양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비율이 6.3%고 양강도는 거의 40%입니다. 이런 이제 행정구역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유치원 어린이집입니다. 기간 이용은 기간 미이용 사례, 기간 이용 사례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 1, 2는 보내지 못했다. 김정은 시기에 돈이 많이 들어서입니다. 사례 2번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타가소를 다니려면은 매달 7만 원, 북한 돈인 것 같습니다. 7만 원 정도 내야 하는데 제가 공장 다니면서 받는 월급이 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사례 3, 4는 잘 살다가 사업이 이제 망해서 그 체제의 협증을 느끼고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보낸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면담 4개 사례를 이렇게 확연하게 비교할 수 있었고요. 유치원의 운영은 실제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어린이 교육 보양법에서 김정은 시기에 국가 사회 단체가 그 밥값을 내는 것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삭제한 거하고 저는 이게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치원 운영은 경제력이 있는 부모님들의 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유치원 공연을 할 때 앞에다가 아이들을 쭉 세우는데 애들의 위치가 부모가 선생님에게 바친 돈의 위치다라는 그런 면담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유치원 높은 반은 제도적으로는 의무 교육이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보내라고 하지만 능력이 안 돼서 보낸다. 안 해서 못 보낸다. 그러니까 높은 반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의무 교육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6세 유아 높은 반 아이들이 다니는 6세 유아의 2.9% 비율은 높지 않아요. 2.9%가 아무데도 다니고 있지 않은데 2.9%를 보시면 평양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다니지 않는 그다음에 소위 가구가 낮은 계층에서 다니지 않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시다시피 다 그 가구 소득이 낮거나 그다음에 농어촌에 살거나 그다음에 평양이 아닌 좀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 육아 현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북한 공무원 출신의 면담 사례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은 못 사는 사람에 대한 지원 정책은 북한에는 없다. 배급제도, 무상치료, 무상교육 제도를 명문상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서
못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있을 수 없다. 제도상 북한은 평등 사회이다. 앞으로는 국가 배급을 하나씩 삭제하는 정책으로 나갈 것 같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하고는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한 비교를 굉장히 거칠게 했습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거친 건데 북한 아이들은 일단 사회주의 국가 아이들은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6시 이전에 하고요. 우리 남한 아이들보다. 그다음에 점심은 타가서 유치원에서 먹기 때문에 점심을 제하고는 거의 가족과 같이 먹고 우리 아이들은 가족과 매일 하는 식사하는 영유아가 70.7%, 뭐 적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TV 잘 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서 핸드폰 게임도 인터넷이 깔려 있지 않아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015년 아동 패널을 보면은 우리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절반이 넘습니다. 영유아들. 그리고 하원의 북한 아이들은 또래와 뛰노면서 보내고 최근에는 인라인 스케이트가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갔다 와서도 사교육을 많이 하고 또래와 노는 시간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요약인데 사례를 보시면 김정은 정권 들어서 그런 어떤 선진적인 법은 제정했지만 실제는 더 나빠졌다. 그 다음에 그 배급 경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음성화됐지만 거기로 돈을 보는 돈줄하는 신흥 계급이 생기면서 잘 사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고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체제의 회의를 갖고 탈북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저는 좀 발전시키고 싶은데 얼마 전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연결선상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저는 나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 필요하죠. 근데 보시면은 분유를 해도 이들은 물이 없어요. 아까 무처리로 물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일회용 기저귀를 줘도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나 그런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물품 지원은 한계가 있고 개발 협력 사업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집을 참조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좀 가장 1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봤더니 아동학대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글쎄요.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국제사회 흐름에 가서 남북이 같이 캠페인 운동 같은 거를 같이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요 마지막 부분은 아마 토론자 분들이 보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제 발표는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